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선화님, 진정한 보수당은 본인들 기득권 누리려고 애쓰는 당이 아닙니다. 합리적 가치관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보수당의 참패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보수의 상을 좀 그려주십시오 했더니 문자가요. 5385님, 진짜 보수는 선거철만 되면 안보팔이 지역감정팔이 안 하는 게 진짜 보수다. 이런 말씀해주고 품위 있는 보수 됐으면 좋겠다. 5504님. 그리고 민주당에게 건네는 충고들도 잊지 않으셨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 유혹을 뿌리치고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권수정 당선자 인터뷰했습니다만 서울시 의회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입니다. 110명 중에 102명이 전부 다 민주당인 서울시 의회.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힘 없으면 굉장히 이게 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 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되면 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문제는 여당 집권 여당이 먼저 권력을 쥔 쪽이니까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야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방금 보수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야당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고 수구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수들도 하다 보니까 보수 시민들도 네. 안 찍어주신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김구 선생이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민족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죠. 보수주의자가 무조건 꼬장 부리거나 뭐 종북 일 삼는 사람이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참패하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합리적인 보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주창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야당이 설 땅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철우 당선자가 그냥 뭐 당 간판 바꾼다든지 지도부 조금 바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창당에 가까운 확실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 이런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당선자 인터뷰 우리가 부지런히 오늘 와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한테는 다른 얘기 좀 부탁드렸어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이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립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회의를 지금 소집했죠.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놓칠 수는 없어서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어디다가 왜라고 질문 던지셨어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합의문에 포함될 것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종전 선언 나올 거란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하는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의 정전 협정을 종전으로 바꾸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합의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미 합의 왜 종전선언은 포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종전선언까지 갈 거다. 남북미가 되면은 제일 좋고 북미라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전날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종전선언이 빠진 이유. 그렇죠. 빠졌어요. 정말. 명시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문에는 종전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합의문 2항에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3항에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종전 선언을 담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담진 않았지만 내용엔 있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종전선언이란 걸 여러 차례 언급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담 하루 전인 그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0분간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때 통화가 끝난 뒤에 김여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남북미 사이의 종전선언도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말하는 남북미 종전선언이란 건 지금처럼 합의문에 뭐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돼 있지만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똑부러진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실 가졌었거든요. 세리머니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안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6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쟁 종전 협정에 서명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17일에는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축복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에는 우리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기대를 잔뜩 부풀렸는데 예. 막상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뭐 내용으로 잘 따져보면 있습니다. 지금 그러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종전선언 이런 선언은 없었어요. 자, 그럼 왜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못했을까? 이유를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었죠. 그렇죠. 어제 그 조성열 수석연구위원과 김현장 앵커가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합의문의 첫 역사적 정상회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정상회담은 첫 번째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서두르진 않았을 걸로 해석들 하고요. 무리하게 가진 않았을 거다. 네, 그 두 번째는 종전선언을 하기는 쉽지만은 말 그대로 선언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예. 70년 적대 관계인 미국과 북한이 처음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까지 한다면은 뭔가 좀 성급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보장 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집중한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뒤에 보면 알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좀 지켜볼 북한의 아마 선제적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북미 간 선언이냐 아니면은 남북미의 선언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남북 미중의 선언이냐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는 이 3번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상징적 종전선언인 건 다 알아요. 이게 뭔가 뭐 국제적으로 어떤 유효한 그런 선언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중국이 뭔가 불편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잖아요. 예. 체결 서명을 한 사람이 연합군, 북한군, 중공군입니다. 예. 그때 뭐 우리는 남한은 빠졌죠. 정전협정은 전쟁이 중지된 상태지만 이젠 종전선언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명 당사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전문가마다. 네. 평화협정에서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면 되지 종전선언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빠져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중국은 그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 요 대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법적 효력과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중국도 좀 불편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봤을 때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네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 스케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타임 스케줄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3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44%까지 회복이 돼 있습니다. 꽤 올랐네요.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서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라면.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평화협정이건 불가침 조약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북미 협상의 이슈를 이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속도 조절을 오히려 하는 거다.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비핵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 걸로 봐야 된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다 해버리지 않고 조금 뛰었다가 종전선언도 하고 뭐 이렇게 이슈를 계속 이어가는 느낌. 비핵화 추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게. 그러면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 맞춰가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남북이 가장 바라는 방안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참석한다면은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CBS 시사자키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7월 27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예. 사국 정상이 아니더라도 내 나라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요 방안이 사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전협정도 처음에는 유엔군 수석 대표인 윌리엄 해리선 미 육군 중장, 북한과 중국 공산군을 대표한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최고사령관과 펑드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각각 서명하면서 발효됐거든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실무진들 차원에서 네. 그 방법도 방법이네요. 예, 그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체결 이어지면 되니까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한 거, 요건 어떻게 연관이 돼요? 합의문에 없던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폭탄 선언을 한 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매체들도 그런 점을 보도를 했어요. 미북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북한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내용이 같습니다. 선의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건 중단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미 군사 훈련 중에서도 전략 무들자가 동원되는 훈련 알겠습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살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